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2024년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가 5월 16일, 오늘 5월 15일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5월 16일은 공구시부터 새벽에 막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벽은 조금 아니고요. 네, 9시부터 시작해서 5월 20일 날은 또 저녁 9시까지만 원서접수 합니다. 원서접수 하고 나면 1차 시험 피셋이죠? 네, 피셋 보고 그 다음에 합격자 중에 한 7배수 정도, 7에서 한 10배수 아닌데 원래 한 7배수 정도 뽑는 것 같아요. 7, 8, 9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수가 뭐예요? 10명 뽑으면 원래 10명이 선발하는 거면 7배수면 70명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훨씬 많이 뽑죠. 1차 때는. 그 2차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2차 시험을 보는 겁니다. 1차 합격해야 2차 보는 거예요. 당연히 2차 합격해야 또 3차 시험. 3차는 면접이죠. 자, 요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데, 영어 한국사가 지금 대체돼 있어요. 대체돼 있다는 거는 다른 시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고등학생들이 현장 가서 시험 볼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 그건 고등학생뿐만 아니구나. 네, 쏘리, 고등학생들에게 쏘리.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체됐다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랑 한국사가 점수가 있어야 돼요. 영어는 토익 기준 700점. 요거 좀 볼게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이제 국가직 공무원 시험 시험 공고거든요. 근데 이게 5급이 나와 놓으니까 처음에 막 헷갈려요. 근데 뒤로 가면 나옵니다. 뒤로 7급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7급, 9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 7급하고 9급이 막 섞여 있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이래가지고 섞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7급 거죠. 네, 7급 선발 예정인원 해가지고 예정인원 다 보셨죠? 자, 1차 시험이 언어, 자료, 상황 판단 능력 이게 바로 피셋이고, 영어, 한국사는 대체 해가지고 없습니다. 따로 시험이 미리 봐가지고 점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사하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 이게 일반 행정이고, 아까 어떤 분이 세무직을 본다는데 이거 맞죠? 이러더라고. 헌법, 행정학 이거 아니죠. 세무는 세무계 따로 있지, 그죠?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이렇게 되죠. 77명 선발하고 요거 꼭 보시고요. 이것도 안 보고 공부한 사람 없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쭉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급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9급 그냥 지나가고, 자, 여기서 이제 7급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영어 한국사가 있겠죠. 영어 한국사 대체된다 그랬으니까 그거 보면 됩니다. 영어 한국사. 여기 이제 응시 원서 제가 방금 보였던 그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영어 한국사 여기 있네. 자, 영어 기준 토익은 700 이상, 700 이상. 700 넘으면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700. 네, 700. 그 다음에 지텔프 많이 보죠. 레벨 2에 65. 레벨 2에 65점. 나머지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영어 능력 검정 시험. 그러니까 영어 시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자체 유효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가지고 있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두 개가 다릅니다. 자체 유효 기간은 보통 2년이에요. 2년. 시험 그 발표 난 날로부터 2년이에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2년 지나면 안 보이니까 이제 요 사이버 국가고시에 사전 등록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사전 등록. 미리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저장해 놓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5년까지. 근데 이제 이 5년이란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 이게 5년이죠? 이게 5년이에요. 근데 왜 1월 1일 이후에요? 그러니까 내가 6월에 받든 7월에 받든 9월에 받든 상관없어요. 네, 1월에 받든 2월에 받든 다 상관없이 연도만 따집니다. 연도만. 그래서 2019년도 1월 1일 이후. 그럼 2019, 2020, 21, 22, 23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1월 1일 이후. 이걸 자꾸 몰라가지고 제가 3월에 땄는데요. 4월에 땄는데요. 그거는 사전 등록할 때는 그게 필요하죠. 왜냐면 2년 이내에 사전 등록을 해야 되니까. 지나면 이제 사전 등록이 안 되죠. 조회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그거는 자체 유효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록을 해놓으신 분들은 월일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역산하여 5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 19년 1월 1일 이후 거는 다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안 따신 분들, 아직 영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죠. 이것도 계속 물어봐요. 원서 접수할 때 아직 취득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아무데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예, 아무데 찾아보면 안 되죠. 뭘 찾아봐야 돼요? 시험 공고를 찾아봐야 나오죠. 여기 있잖아.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 이게 불가피한 사정이에요. 아직 성적이 발표 안 됐잖아. 왜? 시험을 원서 접수 이후에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언제까지라 했냐면 여기 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네.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만 따면 된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와 시행일 전날까지의 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 접수, 그러니까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이게 지금 불가피한 등이 있잖아, 등. 불가피한 원서 제출 마감일까지 못 넣죠. 왜냐면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시험 볼 사람들 언제까지 필기 시험 전날까지 어쨌든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추가 등록 기간 24년 7월 22일부터 26일 7월 27일이 시험 날이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입력해라. 전날 나오니까 전날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써 있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는 아니고 시험 공고에 항상 있다. 자, 한국사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는 아예 역사나요 5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생. 평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자꾸 물어봐요. 2018년에 땄는데 2017년에 땄는데 상관없다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고급으로 땄는데 중급으로 땄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등급입니다. 등급 1급, 2급, 3급.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2급 이상 이렇게 됐죠. 점수 없죠. 몇 점 이상 이런 거 없잖아. 고급으로 뭐 중급으로 뭐 없잖아. 그냥 2급이 내가 써 있으면 내 거야. 그냥 이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2016년에 땄든 17년에 땄든 18년에 땄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평생. 앞으로도 평생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따라 이거야. 평생. 이해가 안 돼요? 이 글이 써 있잖아. 봐. 자,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등급이 발표. 이것 좀 등급이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 점수가 없는데.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기준 2급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없잖아. 언제 붙었단 걸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유효기간이 폐지되면 보통 사람들 생각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 그날부터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피셋을 못 보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솔직하게 피셋을 어떻게 봐요? 그건 더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논리가 아니라 그냥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게 아무데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 24년 7월 20일부터 26일 시험 보기 전날까지죠. 필기 시험 전날까지 등록해라. 추가 등록해라. 추가 등록하면 된다. 걱정 없죠 이제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그 다음에 7급 외무영사직은 외국어도 하죠. 외국어도 등록하죠. 그래서 등록해놔라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 등록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자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 등록 해놓으면 요것도 5년. 요것도 5년. 역사나요 5년. 영어, 외국어 다 마찬가지로 역사나요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 등록 해놓으면 5년까지 유효하다. 이게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들은 그건 그냥 하면 돼요. 이게 조회가 안 되니까 사전 등록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사전 등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에 이걸 잘 몰라서 그래. 잘 읽어보면 근데 알아요. 뭐를 써겠나. 우리 피셋을 공부하신 분인데. 자, 그 다음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7급 공개경쟁 7급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 공고에서 7급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거의 한 8, 90%는 안 봅니다. 시험 공고를 안 봐요. 그냥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아니면 블로그에 정리된 글을 보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걸 다 봐야지. 자, 지방인재라는 건 뭐냐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 예정자, 그다음 서울특별시를 그러니까 서울시 이외에 학력이 있으신 분들. 여기 대학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돼요. 고등학교도. 고졸자가 만약 서울에서 지금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졸업과 예정자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서울에서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돼요. 최종 학력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뭘 하는 거냐면 일단 체크를 해요. 지방인재에 체크를 해놔요. 그러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만 10명 이상 선발할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데 추가로 합격시켜줍니다. 서울에 다 편중될까봐 서울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편중될까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방인재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지방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서울 이외 지역이 지방이에요.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아니고, 그래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라. 해놓으면 운이 좋으면 추가 합격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추가 합격이 된다. 그러니까 뭐 원래 뽑던 뭐 사람을 밀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추가 합격. 양성평등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몇 명씩 보면 되긴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 워낙 전국적으로 다 골고루 잘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증 저걸 냅니다. 검증을 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가 지방의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졸업했다. 그러면 V표 해야 됩니다. V표 해놓으면 좋은 일 생긴다. 그럼 이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지금 이거 따질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양평이 나왔을 때 보면 돼요.
어차피 피셋에는 양평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2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2차 점수. 자, 1차 피셋 점수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버려요. 합격하면 버려요. 그 점수는 더 이상 넣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시험 점수로 면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자, 시험 공고 반드시 한 번씩 읽어봅시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